여러분 안녕.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와, 우리 지난주 이 시간 가슴 두근두근해 하면서 그 보이즈 플랜이 마지막 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생 같고 그러네요. 일주일 금방 지났어요. 신동이가 물만두가 됐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깔롱이가 돼가지고 아주 우리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있죠. 저도 여러분들처럼 그 웨이크원이 쫌쫌다리로 뿌려주는 떡밥을 핥으며 데뷔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생각보다 빨리 지나갈 것 같긴 해요. 내년 1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는 있던데 그러면 뭐 10월, 11월, 12월 금방 지나지 않을까요? 일주일도 이렇게 빨리 지났는데 석 달이야 뭐. 그래도 기대가 되긴 하네요. 어떤 곡을 타이틀로 들고 나올지, 신롱이 파트는 어떨지, 신롱이는 우리한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너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제 신동이가 데뷔를 하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엠넷에서 하는 그 서바이벌에서 제가 픽 연생이 데뷔한 건 처음이에요. 여태까지도 정말 너무나도 어이없게도 제가 픽했던 연생들이 다 탈락을 했어서 사실 그래서 좀 불안했었어요. 저는 신동이가 될 거라고 믿었는데 제가 문제였죠, 제가. 그랬는데 너무 다행이에요.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밀었던 연생이 데뷔를 하면 어떻게 해야지라는 그런 플랜이 쫙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연생이 그 그룹에서 어떤 역할도 하겠거니, 뭐 이런 것까지 다 상상의 나래를 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계속 좌절이 되다 보니까 이제 기대를 아예 안 하는 거지. 그리고 사람의 심리라는 게 제가 그렇게, 물론 내가 픽했던 연생뿐만 아니라 다른 연생들도 다 정이 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렇게 데뷔한 그룹도 관심을 갖고 볼 법도 한데 내가 응원했던 연생이 데뷔를 못 하니까, 안 하게 되니까 그룹에 대한 관심도 전혀 아니, 아예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우리 애가 저기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런 미련 철철 넘치는 그런 심리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아예 관심도 안 뒀었죠. 여태까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동이가 데뷔를 하니까 처음인 거예요. 서바이벌 출신 아이돌 그룹을 덕질을 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또 나름 처음인지라 좀 뭐랄까 적응도 안 되고 그러네요. 이게 서바이벌을 통해서 결성된 아이돌 그룹은 일반적인 다른 아이돌 그룹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그들의 민낯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인 아이돌 그룹은 이미 다 준비된 상태에서 세팅된 모습으로 우리한테 오잖아요. 자컨을 통해서야 그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뭐, 그들이 이제 무대 아래에서는 어떤 모습인지 짐작할 수 있지만, 서바이벌은 우리가 그 모습을 먼저 본 다음에 프로 아이돌로서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더 친근감이 느껴진단 말이죠. 진짜 막 내 가족 같고, 내 동생 같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좀 교차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알파원이래, RD1. 이름이 안 붙네. RD1 멤버들은 다 마음에 듭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 최애 신동이와 제 차에 장지하 하오가 다 같이 있으니까 전 안신이도 좋고 뭐 상원이도 좋고 다 좋거든요. 음, 그건 좋은데 이제 그 디페에서 엠넷 계약서를 깠잖아요. 그걸 보니까 이제 겸업은 할 수 없는 내용이더라고요. 역시 카더라는 믿을 게 못됐다는 거. 그게 오피셜이 아니었는데 그냥 저는 그걸 믿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RD1 멤버로서의 신동이의 모습도 모습이지만 사실은 아티스트로서의 신동이의 모습도 좀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뭐 솔로곡을 발표하거나 하는 어떤 개인적인 활동들도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더 기대가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알디원에서 쌓은 어떤 명성과 인기를 바탕으로 신동이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추구미가 있잖아요. 음악적인 추구미. 그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좀 보여주는,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빨리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뭐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계약서 상으로는 그룹 활동을 하는 동안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룹 활동도 뭐 거의 사실은 6년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6년 뒤에나 볼 수 있겠구나. 2031년 이후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신동이를 덕질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보게 되었으나 결국은 푹 빠져버리고만 보이스토리. 와, 이제 신동이가 진짜 작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라는 것도 다시 한번 실감이 나서, 그 참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내 이야기가 아닌데도 내가 막 너무 서운하고 아쉽고 서글프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감정들이 좀 교차해서 아휴, 참 그것 때문에 또 센서티브해져가지고 잠깐 싱숭생숭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도 사실은 오버인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가장 그 중심에 있던 멤버, 뭐 리즈하오는 신동이를 웃으면서 보내준 건 아니지만 울면서 보내줬는데, 제가 뭐라고, 제 3자인 제가 그 뒷북이나 쳤던 뭐 관찰자에 불과했던 제가 서운함을 느끼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인간인지라 그렇게 느껴지는 감정을 또 부정할 수는 없네요. 일단 그랬습니다. 어, 그래도 그거는 뭐 감정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또 정리가 되니까 정리가 잘 되겠죠. 요즘에도 계속 보이스토리 음악 듣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진짜 미련 쩔어요. 미련 쩔어. 음. 참 여러분들 그 알디원 팬클럽은 다 선 예약이라고 해야 되나? 선가입하셨어요? 저도 빛의 속도로 가서 했습니다. 뭐 디지털 카드도 주고 포토카드도 주고 하더만요. 딱히 그런 거 기대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일단 소속감을 느끼려면 뭔가 액션을 취해야 돼서 했죠. 했고. 아, 여러분은 알드원에서의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계세요? 신동이한테? 저는 사실 좀 고민스럽긴 해요. 이 부분은 약간 딜레마긴 한데, 제 차이가 장지하오잖아요. 지하하오인데, 지하하오가 댄스가 특기란 말이죠. 신동이도 댄스잖아요. 지하하오는 댄스를 멋있게 추는 사람이고, 신동이는 댄스를 맛있게 추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둘이 너무 달라요. 다르지만, 어쨌든 둘 다 춤의 그 장점이 있으니, 결국은 그룹 내 포지션이 겹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게 또 저 나름대로는 딜레마였던 거예요. 저는 어쨌든 나의 최애는 신동이니, 신동이가 메덴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하오라는 너무나 강력한 나의 차이가 같은 포지션에 포진되어 있으니 이것도 쉽지 않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뭐 그건 뭐 웨이콘에서 알아서 할 일이긴 하지만서도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신동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왜냐면 제가 전에 아마도 말씀드렸을 텐데 지하오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의 아이돌이란 말이죠. 굉장히 능력 있고 뛰어난데 너무나 겸손해. 아이가 조용조용 차분해. 그러니까 물론 성향은 다르죠. 성향은 신동이랑 많이 다르지만 일단 거대한 바운드리 안에서 본다면 약간 같은 빛깔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 참 뭔가 그 아들 둘이 서로 경쟁하는 느낌이
왕이 된 기분입니다, 제가.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인가, 뭐 이런 헛된 망상을. 어쨌든, 그렇죠. 사실 이거 랩은 당연히 저는 신동이가 메인 래퍼로서 역할을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어차피 그 안에서의 이제 래핑은 신동이 아니면 상현일 텐데, 상현이보다는 신동이가 이제 매 랩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댄스는, 댄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동이 춤도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거를 좀 센터에서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댄스 브레이크 구간에. 하는데, 웨이콘이 그냥 곡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걸 좀 유도리 있게 조정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그 정도 뭐 센스는 있겠죠. 그리고 뭐 사실 요즘에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여러 동영상들이 뜨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제가 파이널 클립들을 봐서 그런지 이제 김재중 씨와 관련된 쇼츠들이 좀 뜨는데 거기에 그런 쇼츠가 있었어요. 탈덕한 팬과 대화하는 김재중. 여기 김재중 씨가 아무래도 중간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동방신기에 있다가 이제 계약 무효 소송을 내면서 활동이 중단됐잖아요. 아마 그때 어쩔 수 없이 이제 탈덕을 하신 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뭐 약간 옛날 네이톤 재질로 채팅하는 게 나왔거든요. 근데 가슴이 되게 찡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팬들이 그랬거든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오빠가 보이질 않아서 너무 힘들었어요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김재중이 되게 슬퍼 하더라고요. 뭐 그때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어쨌든 팬과 아이돌은 서로가 서로를 연결해주고 지탱해주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팬이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이돌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사실은 기본 정석이거든요. 근데 그 기본적인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팬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덕질의 원동력이 없는 거죠. 우리가 계속 떡밥을 그렇게 외치고 요구하는 것도 소식을 알지 못하면 지금은 이렇게 뜨겁게 타오르는 마음도 서서히 식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신동이가 계속 모습을 드러내면서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 모습에 자극을 받아서 더 많은 분들이 신동이의 매력에 홀릭하여 팬이 되었으면 좋겠고 팬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신동이는 거기에 더 큰 힘을 받아서 더 행복하게 무대 위에서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 있을 테니 그런 순기능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알디원이 아무래도 신동이에게 그런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가지고 가는 포커싱이라든지 뭐 지원인 역이라든지 어쨌든 화제성을 충분히 지금 갖고 있으니 그 화제성을 바탕으로 내년 1월에 데뷔를 하게 되면 금방 국제적인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고 제로베이스원이 사실은 이제 아시아 쪽만 투어를 돌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시간적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료 기간은 있는데 월드 투어를 돌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죠, 실제적으로. 근데 이제 알디원 같은 경우는 기간이 기니 아시아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미주든 얼마든지 갈 수 있을 거니 더 많은 팬들을 확보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가지는 그런 성공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겠죠. 음, 그렇게 순기능을 계속하면서 그러다 보면 멤버들도 하나하나 다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각각의 멤버가 또 존재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신동이는 또 충분히 본인의 역량이 충분한 멤버라서 또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차별성을
그 팬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모습들이 사실 기대가 많이 돼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올지도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아, 신동이는 지금 행복할까요? 매일매일 스케가 있는 것 같던데. 오늘도 뭐 스케가 있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신동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스포하는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신동이랑 준서만 안 보인다고. 둘이 어디 갔나? 우리는 이렇게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죠. 저는 참 아이돌과 팬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이어지기만 한다면 되게 좋은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생각난 일화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마왕 지금 돌아가셨지만 신해철님 저 학창 시절에 무한궤도로 데뷔를 하셨죠. 근데 이제 저희 반에 신해철님을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그 친구가 신해철님 팬인 걸 몰랐어요. 원래 좀 약간 시크한 성격이었는데 근데 신해철님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완전 스타일링도 신해철님 스타일이 딱 무한궤도 때 스타일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진짜 차분하고 이성적인 스타일인데 완전 대문자 T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너무 광팬이었던 거예요. 신해철님의 집 앞에서 막 죽치고 있을 정도로 요즘 말로 하면 사생이죠. 그 시절에 신해철님이 너 집에 안 가냐고 제발 집에 좀 가라고 막 그럴 정도였대요. 걔한테 들은 건데. 너무 신해철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신해철님 이제 서강대 당시 이제 다니셨는데 오빠 따라 난 서강대를 갈 거라고. 그래서 그럼 오라고 얼마든지 환영하라고 와서 내 후배가 되라고라는 말에 굉장히 고무돼가지고 진짜 그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사실 안타깝게 서강대는 못 갔는데 어쨌든 성적이 엄청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때 놀랄 정도로 신해철님 덕분에.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친구가 지금 잘 살아있냐 너는? 신해철님 그 소식 들었을 때 그 친구가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너무너무 신해철님 좋아했던 게 제 기억에도 또렷하게 남아있어가지고 긍정적인 효과였죠. 사실 뭐 아이돌이 해주는 말은 우리한테 엄청난 에너지원이 되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신동이가 뭐 누나 뭐 건강 잘 챙기시고 밥 많이 잘 드시고 행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한테는 어 쉽게 말하면 주문인 거죠. 이루어주고 싶은 주문. 아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 쓸데없는 얘기 했는데 그냥 너무 소식이 없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그냥 수다 한번 떨어봤어요. 그러면 저는 또 심취하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제 뭐 이 시간에 힙합 프리센스인가 뭐 하는 그거 하나요? 근데 그건 제가 볼 것 같진 않고 나중에 저는 이제 조만간 그 무명가수전 4화 그리고 스틸아트인가 뭐 하는 밴드 서바이벌 하더라고요. 제가 또 밴드 음악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밴드 서바이벌을 챙겨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이번에는 빨리 와볼게요. 안녕.